어두운 시절에 남이 내 곁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 해가 지면 심지어 내 그림자도 나를 버리기 마련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는 몸이 다치거나 병든 사람의 고통은 쉽게 공감하고 위로도 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 노동은 그 노고가 눈에 보이기에 좀 쉬었다 하라고 주변에서 챙겨주기도 하지만 마음과 정신이 지쳐 있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챙김을 받기가 어렵죠. 몸이 힘든 것보다 더 괴로울 수 있지만 이럴 때 정작 자신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김준 작가의 지친 줄도 모르고 지쳐가고 있다면 이란 책인데요. 일상에서 부대끼는 삶의 단면들을 섬세한 시각으로 쉽게 또 간결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쓰려고 마음먹으면 꼭 연필심이 부러진다. 그리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짙고 굵은 선을 긋는 것보다 연하게 살살 터치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사도 힘을 빼고 가벼워질 때 보다 더 유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책에는 삶이 언제 바라던 대로만 흘렀던가, 착한 것만으론 무엇도 될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망망대해, 오래 믿는다면 그것이 현실이 될 테니까, 이렇게 4챕터 안에 110편의 단상들이 다양한 주제로 담겨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래도 내일을 살아야겠지. 초저녁, 창밖으로 주옥노을이 부드럽게 이글거린다. 나는 다 식어버린 커피를 들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다. 괜히 뭉클해진다. 오늘 하루도 지나가는구나. 감정의 빈틈이 부쩍 생긴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이마저도 헐거워지는 시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해가 지고 오래도록 어두워진다. 나는 노을을 보며 멍하니 지나친 그 찰나가 삶의 전부인 것 같다고 새벽일기에 적었다. 적어도 죽은 뒤의 노을을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죽는다면 헝클어진 삶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파리한 나의 손끝과 심야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애정하는 시인은 전했다. 여행자가 아닌 마치 심부름꾼처럼 우리는 너무 서둘러 지나쳐왔다고. 후회 섞인 그의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늦게나마 실감한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다. 매번 혼자여도 새 하루가 붉어지면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자고. 다시 움트는 초록. 사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운의 영역이지 계획이나 노력의 영역은 아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실패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강물은 흘러 정해진 바다에 도착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 처음 결심한 곳과 완전히 다른 곳에 다다르기도 하고 불쑥 나타난 운명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이끌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한껏 유연해져야겠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끄덕여 넘기는 것. 실패는 끝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 시절 가녀린 낙화다.
떨어져 떨어져 우리 쌓인 곳에 다시 움트는 초록이 있을 거라고 나는 아주 믿고 있다. 죽기 직전에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할까? 선택할 때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몽롱한 아침에는 무엇도 결심하지 않는다. 정신이 말끔한 저녁이나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고민을 거듭해 본다. 평일이라면 되도록 주말까지 결정을 미룬다. 고민하기 좋은 시간대를 찾은 다음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다. 죽기 직전에 이 결정을 떠올리면 후회할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밀착해 들어가고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순수한 진심이자 본질이다. 심연에서 찾은 답을 토대로 삶을 설계하면 적어도 병상에 누운 죽기 직전에 내가 후회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부쩍 글을 계속 쓸 거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나도 사람이라 가끔은 소용없는 일에 지나치게 애쓰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럴 때 조용한 밤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죽기 직전에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을 후회할까?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나오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계속 쓰지 않을 수 없을 때 나는 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보통의 것들을 사랑해 주어. 바다에서 숨참기 대결을 한 적이 있다. 단순히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으면 이기는 게임. 나로서는 처음부터 패배를 예상했지만 또 자존심 문제가 있는지라 내뺄 수는 없는 상황. 처음 5초 정도는 상당히 여유로웠다. 그런데 열을 넘어가니 가슴이 심하게 답답했고 이내 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나는 탄산음료가 아니라 숙박비 내기였어도 그 순간에 고민 없이 포기했을 것 같다. 숨을 한계까지 참고 있을 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숨 쉬고 싶다. 물속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에 누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는가? 상시 너무도 당연했던 것이 매우 절실해지는 경험. 꼭 공기만의 이야기일까? 그것은 사람일 수도 사랑일 수도 있겠다. 당연했던 모든 것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그러니 보통의 것들을 더욱 사랑할 필요가 있겠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했었나? 나는 그 말을 조금 비틀고 싶다. 절실할 때가 가장 늦은 때다. 울어도 나아지는 게 없는 나이. 힘을 빼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더 가지려고 애쓰거나 이미 가진 걸 잃을까봐 마음 졸이지 않는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가는 세상에서 가진 걸 가졌다고 하기도 잃은 걸 잃었다고 하기도 모호한 구석이 있다. 모든 건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고 잃은 건 세상에 다시 돌려준 거라고. 그래서 되려 투명해진 거라고 위로도 해본다. 울어도 나아지는 게 없는 나이가 오면 겨울은 더욱 시리다. 그저 마음을 비워내고 따뜻한 차를 석 잔 준비하고 싶다. 기쁜 애씀.
결정이라는 뜻의 decision은 cis, 즉 자르다는 뜻의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결정한다는 것은 선택함과 동시에 잘라내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삶을 처음 받았을 때도 그랬다. 받은 삶 외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없도록 결정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계다. 섬세하게 감각할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의 감정과 목소리뿐이어서 우린 타인을 끝내 모른다. 그토록 알기 힘든 타인을 과연 껴안을 수 있을까? 아마도 몇몇 곁사람에게는 그런 포근함이 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온도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애쓰고 싶은 마음이다. 곁에 둘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노력하기로 디시전한다면 안 될 것도 없지 않을까? 부단히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들. 어떤 만남이건 끝이 보일 때는 서로 이판사판이 된다. 배려는 고사하고 마구잡이로 말을 내뱉어버리니 오히려 그때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누가 그렇게 해달래? 그냥 네가 좋아서 해준 거 아니야. 솔직히 나 너 이제 안 좋아해.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육두문자가 없는 게 어디냐고 하는 사람도 봤다. 나는 저런 말을 들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그럴 때마다 크게 상처받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뭐 틀린 말도 아니라고 본다. 잘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잘해준 내가 잘못이지. 사막에서 농구를 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탄성 좋은 농구공이라도 모래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릴 뿐 지면의 힘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공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합성 고무로 된 우레탄 코트로 옮겨가 공을 튀기는 것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고리타분한 말을 자꾸 쓰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무례한 사람 곁을 떠나 호의를 호의로 돌려줄 줄 아는 사람에게 성심껏 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얘기다. 돌려받을 걸 고려해서 선의를 베풀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막에서 드리블을 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는 하지 말자는 취지.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얄팍한 마음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건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 그런 진심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아껴준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일까? 세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나에게서 나온 것도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다. 다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인 그런 만남을 오래 이어가고 싶다고 소망한다. 테라 인코그니타. 어떻게 다비드와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조각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작품 구상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아니었다. 저는 그저 대리석 안에 갇혀있던 것을 세상 밖으로 꺼냈을 뿐입니다. 대리석 안에 다비드의 모습이 이미 들어있었다니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길까? 보통 사람이 보면 대리석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미켈란젤로는 사물을 침투하여 그 안에 고결함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예상컨대 날 좋아해 주던 사람들도 미켈란젤로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언제나 내 안에 빛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여겨주었으니 말이다. 아니, 어쩌면 진짜로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스스로를 아끼는 일에는 늘 낙제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찬란한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미켈란젤로가 투박한 대리석에서 다비드를 꺼냈듯이 나도 내 안에서 눈부시고 윤이 나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찾는다면 꺼내서 세상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10년 전 라틴어 수업 때 외운 단어가 있다.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이라는 뜻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 테라 인코그니타다.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준다면 내 안에 있는 광원을 문득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가능해진다면 나 말고 타인도 같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미켈란젤로가 한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싶다. 대리석에서 다비드도 꺼낼 수 있는데 내 안에서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걸 꺼낼 수 있을까? 가고자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 어릴 때 한약처럼 쓰고 맛없는 걸 먹을 때는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곤 했다. 그러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코 속에 공기 흐름이 끊겨서 냄새 입자가 차단되는 것이다. 인생도 그렇게 쓴맛 모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칠레팔레 살 수 있다면. 이런 나의 나태한 마음을 찌른 식구가 있었다. 잎사귀를 허물지 않고 겨울을 나는 나무는 병든 나무다. 스스로 잎사귀를 버리는 힘으로 나무는 겨울을 건너간다. 시인은 찬란하고 아름답게 겨울을 지나갈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오히려 무너지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어제는 친구와 이태원동 꼭대기까지 뛰었다. 무지 큰 빌딩도 쬐그만해 보일 정도로 높은 곳이었다. 멀찍이서 내려다보니 꽤나 청량한 기분이 들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던가. 일상이 팍팍하기만 해도 삶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말하고 있었다. 내 삶도 어쨌든 삶이라서. 고생과 불행, 결핍이나 불운이 없었다면 인간은 여전히 직립보행하는 원숭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꿈꾸게 하고 또 쟁취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불어넣어준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비슷하다. 몸에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저항하게 만들고 그것을 반복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삶이 괴롭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면역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뜻이다. 끝내 이겨내는 사람은 성장할 것이고 과거와는 다른 오늘을 살게 된다. 과거를 바라보는 방. 아프리카 중부의 어느 부족은 우울증에 걸리면 다음 4가지를 물어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만약 이것들을 한 지 오래되었다면 몸과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의 치료사는 한시바삐 이 4가지를 수행하라고 권유한다. 비록 수천 킬로 떨어진 대륙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처방이 될 것 같다. 속도에 숨막히면서도 서둘러 달려와야만 했던 세월이 아득하고 스스로에게 소홀했다는 미안함도 든다. 노래하고 춤추고 때로 속마음을 터놓기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사유하는 일. 우연히 듣게 된 아프리카 부족의 이야기를 붕대 삼아 또 하루를 건너가 보련다. 다만 위의 4가지 질문에 딱 하나만 더 얹고 싶다. 마지막으로 숨이 차도록 웃어본 것이 언제인가? 언제였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잠시 눈을 감고 질문을 던져보면 삶이 얼마나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아포리즘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2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즉, 자신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개선하는 것이다. 앞의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할 수 없지만 뒤의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우리 대부분은 언제라도 가능한 그 일에는 별 가치를 못 두고 여전히 생활 조건만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조건이 바뀌기만 하면 내 불만이 없어질까요? 생활 조건은 늘 변하고 채우는 순간 욕구는 더 커지게 마련이니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결국 늘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